Toyota's EVs are currently priced at about 6 million yen each. Sato said the company will make efforts to lower the price to the range for hybrids. 한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선구자로 이름을 날렸던 도요타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도요타는 전 세계에서 약 15만 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던 도요타가 이제는 순수 EV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고체 배터리라는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도요타는 단순히 자체 브랜드의 전기차만 내놓는 것이 아니다.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를 통해 고급 EV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렉수스 RG와 UX300가 있으며 향후 더 다양한 라인업이 공개될 예정이다. 도요타는 오는 2026년까지 연간 15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EV 전용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특히 Beyond Zero BZ라는 새로운 EV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인 체질 전환에 나섰다. 이처럼 거대한 전환의 배경에는 도요타의 배터리 전략이 있다. 과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차세대 리튬 배터리와 고체 배터리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독일까지 글로벌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며 기술의 정교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도요타는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기술력에 있어서 큰 폭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을까? 사실 전기차 시장은 이미 테슬라와 BYD 같은 강자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요타는 이들과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쌓은 내구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된 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전기차로 시장을 다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전기차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도요타는 이 기술을 통해 10분 충전에 1600km 주행이라는 기존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광고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 프로토타입에서 검증된 수치에 가까운 것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의 이면에는 도요타의 장기적인 R&D 전략이 있다. 무려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전 세계 배터리 연구 거점을 설립하고 있으며 2027-2028년 본격적인 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최초가 아니라 대량 생산 가능한 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도요타의 접근은 다른 EV 기업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만든다. 전문가들은 도요타의 전략을 두고 느리지만 정확한 돌파라고 평가한다. 일찍이 EV에 집중한 테슬라나 중국 내수 기반으로 급성장한 BYD와는 달리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라는 중간 단계를 충분히 활용하며 에너지 전환 시기를 조율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이 고체 배터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니온에이자이 신문은 최근 도요타가 일본 아이치현에 새로운 기가팩토리 스타일의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장은 기존 리튬이온 셀 생산 라인과 완전히 다르며 고체 전해질을 다루기 위한 첨단 공정이 적용된다. 이는 테슬라가 기가프레스 기술을 통해 생산 속도를 끌어올린 것처럼 도요타 역시 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 생산 체계부터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도요타는 기술만이 아닌 시장 전략에서도 체계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도입할 차량은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렉서스의 고급 모델로, 이는 생산 단가가 높은 초기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이다. 이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BEV 대중 모델 BZ 시리즈에 해당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EV를 경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도요타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력의 자랑이 아니다. 실제로 EV 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즉 안정성, 확장성, 비용 절감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테슬라가 혁신성과 브랜드 파워에 의존했다면 도요타는 현실적 대중화를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당연시하던 전기차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충전은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는 짧고 배터리는 불안하다는 인식을 깨는 기술적 대전환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도요타는 외치지 않는다. 하지만 조용한 그 걸음이 시장을 뒤흔드는 진짜 방역이 될 것이다. 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아니라 전기차 EV 시장의 본질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운행되었다. 이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검증된 기술이지만 구조적 결함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그 점에서 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액체 전해질이다. 배터리 내부에서 이온을 이동시키기 위해 액체를 사용하는데 이 액체는 고온이나 충격에 약하다. 실제로 배터리 과열 누액 발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 액체 전해질 때문이다.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듯 충전 중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EV 사례의 대부분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에서 비롯된다. 이에 비해 고체 배터리는 그 이름처럼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이 고체 물질은 세라믹 고분자, 유리성 소재 등으로 구성되며 열에 강하고 화학 반응의 전파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다. 즉, 고체 배터리는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도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첫 번째, 핵심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극한의 안전성. 고체 전해질은 액체처럼 누출되지 않으며 화염이 퍼질 수 있는 산화 조건이 제거되므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규제기관, 소비자 신뢰 등 EV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핵심 에너지 밀도의 비약적 증가. 기존 배터리는 무게와 부피 대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고체 배터리는 같은 부피 안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연출률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차량도 실현 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EV가 보여준 주행거리의 한계를 넘어서며 장거리 운전자의 가장 큰 걱정을 덜어준다. 세 번째, 핵심 충전 속도의 혁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빠른 충전을 위해 고속 충전기를 필요로 하며 이마저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고체 배터리는 정이 이온의 이동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0분 이내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 토요타는 2027년까지 10분 내 완전 충전 가능한 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곧 전기차의 충전 불편함을 사실상 제거하는 혁신이 될 것이다. 네 번째, 핵심 배터리 수명의 극대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약 1000릴 1,500회 충전 후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고체 배터리는 수천 회 충전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 EV 사용자는 수년간 배터리 교체 걱정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는 차량 유지비 절감으로도 이어져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다섯 번째, 핵심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 고체 배터리는 사용되는 자원이 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환경적으로도 유리하다. 토요타는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의 연구소에서 고체 배터리의 친환경 공정과 원자재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까지 몇 가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조 단가다. 고체 전해질은 아직 대량 생산 기술이 정착되지 않았으며 특수한 제조 설비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만큼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 특히 세라믹 계열 고체 전해질은 깨지기 쉬운 특성을 지녀 제조와 조립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 장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도요타는 AI 기반 공정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핵심 소재는 일본 현지에서 자체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배터리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양산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가 하락과 함께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삼성 SDI와 퀀텀스케이프 같은 기업들도 고체 배터리 개발에 나서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기업은 현재로선 도요타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까지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체 배터리의 파일럿 생산은 일본 아이치현의 공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100대 이상의 시험 차량에 장착되어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렉서스 고급 모델에만 탑재되겠지만 2028년까지 BEV 대중 모델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배터리의 진화가 아니다. 전기차의 개념, 충전 방식, 사용자 경험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 혁신이다. 그리고 이 혁신의 중심에 도요타가 있다는 것은 EV 시대의 다음 장을 누가 써내려갈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전기차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배터리다. 그 중에서도 주행거리, 충전 속도, 안정성, 수명 등 배터리의 성능이 차량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 점에서 테슬라는 4680 배터리라는 혁신적인 셀 구조를 선보이며 한동안 업계를 선도해왔다. 하지만 지금 도요타가 고체 배터리 기술로 강력한 도전을 시작하면서 배터리 왕좌를 둘러싼 경쟁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먼저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46mm 직경과 80mm 길이의 셀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2001R76 셀보다 부피가 크지만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혁신은 템리스 구조다. 이는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단축시켜 발열을 줄이고 충전 효율을 높이는 구조다. 덕분에 테슬라는 모델 Y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량에 이 배터리를 탑재하며 주행거리 증가와 생산 효율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그러나 도요타의 고체 배터리가 제시한 성능은 이보다 한 수위다. 가장 큰 차이는 주행거리다. 테슬라의 하열 쿼클롱 셀을 장착한 EV는 평균적으로 600-7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도요타가 공개한 고체 배터리는 무려 1000마일, 즉 1600km 이상을 다닐 충전으로 달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만약 실제 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장거리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충전 속도 역시 격차가 뚜렷하다. 테슬라의 46680 셀은 고속 충전기로 약 25-30분이면 80% 이상 충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요타의 고체 배터리는 단 10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도요타가 제시한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새로운 고체 전해질 구조 덕분에 충전 속도가 기존 배터리 대비 3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장거리 여행 시 충전 대기 시간이라는 EV의 고질적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해법이 된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고체 배터리가 앞선다. 앞서 언급했듯 테슬라의 하치콘 80 배터리는 여전히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극한의 온도 변화나 물리적 충격에 노출되면 화재 가능성이 남아있다.
실제로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모델 Y 차량 화재 사고는 배터리 셀 과열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반면 도요타의 고체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가 고체이므로 구조적으로 발화가 어렵고 충격에 대한 내성이 크다. 즉, 화재 가능성을 거의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보험사와 안전기관들이 더욱 선호하는 배터리다. 내구성과 수명도 비교해보자. 테슬라 41680 셀은 평균적으로 500회 정도의 충방전 이후부터 성능 저하가 시작된다. 반면 도요타의 고체 배터리는 수천 회의 충방전에도 성능이 유지된다는 실험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차량 수명을 다할 때까지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유지비 측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기후 내성 측면에서도 도요타가 앞선다. 테슬라의 41680 배터리는 매우 더운 지역이나 영하의 한파 환경에서는 성능 저하나 충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초 북유럽 지역에서는 일부 테슬라 차량에 배터리 충전이 지연되며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도요타는 고체 전해질 구조가 열에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균일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한다는 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제 기술의 난이도와 시장 대응 전략을 살펴보자. 앨런 머스크는 고체 배터리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기술이라며 공식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테슬라의 포커스를 41680 셀 고도화에 두고 있지만 최근 도요타와 BYD의 고체 배터리 발표 이후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는 2025년 하반기 이후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프로토타입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상용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요타는 고체 배터리를 실제 차량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생산 설비 공급망, 품질 관리 체계를 이미 구축 중이다. 특히 도요타는 고체 배터리의 실용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단순히 연구 개발이 아닌 대량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테슬라가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실제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도요타가 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기업이라며 41680 셀은 과도기 기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만약 도요타가 2027년까지 계획대로 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한다면 테슬라는 배터리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제 시장의 질문은 명확하다. 41686이냐, 고체 배터리냐. 한쪽은 이미 양산에 들어가 성능이 입증된 테슬라의 핵심 동력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도요타의 차세대 무기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늘 빠르게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더 긴 주행거리, 더 짧은 충전 시간, 더 높은 안전성과 수명을 원한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술이 고체 배터리라면 그 선택은 결국 시장이 하게 될 것이다. 고체 배터리 기술이 전기차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충전 인프라의 개념 자체도 바꾸고 있다.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충전소 부족 문제였다. 많은 이들이 장거리 주행 중 충전은 어디서 하지, 도심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선 어떻게 전기차를 쓰냐는 의문을 가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수조 원을 들여 고속 충전소, 슈퍼차저, 네트워크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등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고체 배터리의 등장은 이러한 인프라의 필요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단 한 번의 충전으로 한출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면 기존처럼 100-200km마다 충전소를 설치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주행을 하더라도 충전 없이 가능하다면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스트레스는 사실상 제로가 된다. 또한 충전 시간의 혁신도
인프라 효율을 극대화한다. 지금까지는 한 차량이 충전소를 점유하는 시간이 평균 30, 60분이었다. 이로 인해 충전소의 회전율이 낮고 대기 시간이 늘어났으며 충전소 건설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고체 배터리는 10분 완전 충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동일한 충전소에서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한 충전소가 1시간에 2대만 충전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고체 배터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최대 6, 8대까지 가능하다. 이는 물리적 충전소의 수를 줄이면서도 충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며 도심지뿐 아니라 교외, 농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장소에서도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 운영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인프라 자체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배터리의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 모든 곳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고체 배터리가 이 전제를 무너뜨리면 정부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프라 구축 비용이 수조 원 단위로 절감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기차 구매 가격, 이나 세금 절감, 보조금 축소 등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지방 및 낙후 지역의 EV 보급 확대다. 기존에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전기차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고체 배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되는 수준의 주행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지역에서도 전기차를 무리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길을 연다. 농촌이나 상한 지역 도심 외곽에서도 EV 이용이 활성화되면 전기차 시장은 단순히 도심 중산층을 넘어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도요타의 고체 배터리 기술을 반영한 인프라 전략을 검토 중이다. 2025년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의 수를 줄이는 대신 고체 배터리 전용 고출력 충전기 설치를 준비 중이다. 이는 더 적은 수의 충전소로 더 많은 차량을 지원하는 모델이며 기존 EV와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미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8년까지 고체 배터리 기반 차량 비중이 전체 EV의 2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충전소 설비를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특히 스타트업 스토어도티나 퀀텀스케이프와의 협업을 통해 초고속 충전기 개발이 진행 중이며 도요타와도 테스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전기차의 충전 속도와 편의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 전력망에 대한 부담 완화 전기요금 구조의 변화 그리드 안정성 향상 등 보다 넓은 차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다수의 전기차가 밤 시간대 대량으로 충전하면서 지역별 정전 전압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체 배터리의 단시간 고효율 충전은 이러한 부하를 분산시켜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배터리의 장수명 특성 덕분에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의 2차 활용 가능성도 높아진다. 향후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단순히 자동차의 부품이 아닌 가정용 발전 시스템의 일부로 재활용하는 모델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는 현재 독일 BMW와 공동으로 고체 배터리 기반 ESS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고체 배터리의 등장은 전기차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의 개념을 더 많이 설치하는 것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 도시계획 건축 설계 나아가 에너지 산업 전체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바뀐다. 충전소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이 차량이 고체 배터리냐 아니냐가 전기차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는 이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했고 이에 맞춰 산업 전반의 방향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처럼 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뒤흔드는 배터리 기반 혁명이다. 그리고 그 혁명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 중이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더 멀리 가는가? 누가 더 빠르게 충전하는가? 누가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갖추는가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기업이 바로 도요타와 테슬라다. 한쪽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기술을 쌓아온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 다른 한쪽은 공격적인 혁신으로 전기차 시대를 연 디지털 혁신의 상징이다. 먼저 도요타는 고체 배터리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 미국, 독일에 걸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13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터리 기술과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 2027,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한 이 배터리는 주행거리, 충전 속도, 수명, 안정성 모든 측면에서 기존 배터리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이다. 무엇보다도 도요타는 이 기술을 단순히 발표하거나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양산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여전히 SAL 6680 셀이라는 자사 주력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6680 셀은 여전히 E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의 생산 효율성, 가격 경쟁력, 슈퍼차저, 인프라와의 최적화 등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배터리 기술의 절대 성능 면에서는 고체 배터리의 잠재력이 훨씬 크다는 데는 업계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실리콘밸리 기반의 IT 전문 매체는 최근 분석 기사에서 테슬라의 기술 우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도요타뿐 아니라 BYD,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글로벌 배터리 강자들이 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앨런 머스크는 고체 배터리는 아직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이런 발언이 기술적 회피로 비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BYD는 이미 2024년 기준으로 중국 내수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추월했으며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독자 기술로 주행거리와 안전성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도요타까지 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면 테슬라는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혁신을 내놓아야 한다. 단순히 차량 라인업을 늘리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다. 앨런 머스크는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정면 돌파해왔다. 테슬라 로드스터부터 모델 3 사이버 트럭에 이르기까지 그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혁신을 실제로 구현하며 시장의 예상을 깨뜨렸다. 따라서 그가 고체 배터리에 진입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 기술, 예를 들어 리튬황 나트륨이온 또는 전혀 새로운 재료 기반의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의 선도만큼이나 기술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요타는 현재까지 나온 고체 배터리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양산 라인을 설계하고 있으며 가격이나 전략까지 마련 중이다. 이 점에서 시장은 단지 화려한 발표보다 실현 가능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낸다. 그렇다면 미래의 승자는 누구일까? 고체 배터리를 통해 더 먼 거리, 더 빠른 충전, 더 오랜 수명을 실현하는 도요타. 아니면 또 한 번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테슬라.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브랜드 파워나 이미지로는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제 성능과 실제 혜택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EV를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투자 시장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2024년 말 기준 고점 대비 17% 하락했으며 이는 경쟁사 기술 진보와 혁신 피로도에 따른 시장의 반응으로 해석된다. 도요타가 실제로 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양산 차량을 출시하고 그 성능이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넘어선다면 투자자의 시선은 단숨에 이동할 수 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믿음을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반은 기술이다. 단지 스펙의 나열이 아니라 실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 충전소를 줄여주고 화재 위험을 제거하고 장거리 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도요타는 그것을 준비했고 테슬라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배터리 전쟁의 최종 승자는 앞으로 3, 5년 사이에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의 가장 중심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고체 배터리라는 단어가 세계 전기차 시장의 룰을 바꾸고 있으며 이는 기술의 진화가 단지 산업의 흐름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